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열 하루째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화력전을 펼치면서 민간인 희생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준혁 목사 연결해서 현지 상황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안전하신가 보죠? 네, 저희는 안전하고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어떻게 좀 그 체감을 하십니까? 좀 무력 충돌 여파가 직접 뭔가 몸으로 느껴지시나요? 네, 물론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요. 음, 지난 월요일 날 5월 10일 예루살렘 데이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자 지구에서 7발의 로켓이 발사가 되었거든요. 네, 그날 오후 6시경에 예루살렘에 사이렌이 울렸고 그때 예루살렘 데이를 맞이해서 행진 중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이렌을 듣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공으로 대피하고 네,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예루살렘의 사이렌이 울린 일이 2014년 가자 전쟁 이후에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긴장 속에 살고 있고요. 지금 또 곳곳에서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충돌이 있고 그리고 거리도 평소와 다르게 사람이 많이 없고요. 또 저희 첫째 아이가 아랍 지역에 있는 아랍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고 학부모님들 또한 학생들을 등교시키기가 굉장히 두렵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로 인해 수업도 온라인으로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지금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에 무력 충돌이 2014년 이후 7년 만이라고 하던데, 근데 그때보다 네. 오히려 더 격렬하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굉장히 이제 복합한 상황이 있는데요. 예.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역의 강제 퇴거로 인한 시위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라마단 기간 예루살렘 다마스커스 게이트 광장을 폐쇄한 문제. 예, 세 번째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아바스가 자신의 선거를 연기하면서 그 원인을 이스라엘로 지목하여서 일어난 문제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산에서 일어난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경찰 간의 충돌로 인한 문제입니다. 이런 양측 간의 갈등이 올해 4월 초부터 진행되다가 예, 이번 5월 10일 예루살렘 데이를 맞으면서 폭발한 거죠. 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강제 퇴거로 인한 시위 문제는 사실 올해 3월 3일 날 예루살렘 법원에서 불법 체류 중인 팔레스타인 가족 퇴거 명령에서 시작되었는데 네, 그것으로 반대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이 지역 땅을 매입하고 이 땅에 오래전부터 살았는데 이제 1947년도에 유엔에 의한 팔레스타인 분할안 네, 그것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 빈자리에 있는 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자 저기는 우리 땅이고 우리 집인데 왜 쟤들이 불법으로 살아? 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이 소송이 1982년부터 시작되어서 허이고, 약 40년 정도 걸린 문제예요. 예, 이 문제가 셰이크 자라 이 지역이 동예루살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사실은 1967년도 제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했으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소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38년 만에 판결이 났고 그게 3월 3일. 예, 이것은 불법 체류라고 결정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유대인들과 충돌을 맺고 결국에는 이제 5월 10일 날 이런 충돌이 심해지자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가 와서 이 문제 결정을 한 달 알겠습니다. 연기를 해라. 네. 그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정부, 그다음에 그 하마스 정권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정치적인 분석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자 이 양 강경파들이 이 분쟁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 이 총리가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2년 동안 총선만 4번 있었고요. 예. 이런 상황 때문에 민심이 네타냐후 총리에게서 많이 떠난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 하마스와의 갈등에서 네타냐후는 굉장히 단호하게 강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더군다나 하마스와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충돌이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좌파 쪽이었던 야미나당이나 뭐 예시 아티드당 이런 당들이 아랍 정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다시 네타냐후 총리가 있는 리쿠드당과 논의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런 갈등을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이용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하마스 정권은요? 예, 하마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한 지구에 팔레스타인 수반인 아바스가 있는데 이 아바스는 16년 동안 독재를 한 사람인데 지지율이 좋지 못합니다. 이 부정부패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바스의 경쟁 상대가 바로 가자 지구의 하마스거든요. 이 하마스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4가지 큰 충돌을 빌미로 우리는 아랍 사람들을 지킬 수 있고 아바스가 못하는 아랍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가자 지구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등 좀 더 강경한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무력 도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강경파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이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애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좀 속출하고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데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군인 1명, 아이들 포함해서 이스라엘 시민 총 12명이 사망했고요. 5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 하마스는 이제 이스라엘이 1,180곳 넘게 공습을 해서 지금 현재 총 219명이 사망했고요. 1,53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가자 지구에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고 1,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IDF 대변인이 사망자 중에 130명이 하마스 회원이다. 그리고 25명이 이슬람 지하드 회원이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고나 본부가 주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문제는 가자 지구 면적이 365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구가 200만 명 정도가 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자 지역에 폭격을 가하면 그게 정당한 방어 행동이지만 사실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폭격을 가하면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무차별이죠. 무차별 폭격이죠. 그거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대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마스 정권이 민간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정권이라기보다는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가자 지구는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군사 시설과 민간 지역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밑에다가 땅굴을 만들고 이제 테러 본부나 무기고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AP통신 그 12층짜리 고층 건물이 공습에서 무너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곳 건물도 역시 하마스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곳을 폭격하기 전에 일반 시민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이 해당 건물 주인에게 대피할 것을 말했고 알겠습니다. 대피할 시간을 줬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민들도 꽤 계시잖아요. 우리 교민들 피해는 없습니까? 저희 교민들 같은 경우는 한 470명 정도 되는데요. 직접 다행히 아직까지 뭐 직접적인 피해나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는 없지만 다만 이제 간접적 피해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가자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아시켈론 같은 지역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이렌이 울리고 음. 방공으로 대피하는 일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집에서 가자 지구에서 쏘아 올린 로켓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언돔이 그 로켓들을 요격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요격한 로켓 파편이 교민들 집 근처로 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안감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도 좀 조심하시고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이준혁 목사였습니다.